때는 2002년 서울 응평구 응암동에서 이야기는 시작돼. 언제부턴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괴이한 소문이 떠들고 있었어. 그 집 있잖아. 이번에 또 사람이 죽었다며. 벌써 몇 명째야. 귀신에 씌었다면 모를까. 이렇게 계속 죽어나갈 리가 없잖아. 소문의 진원지는 오래된 재래시장 옆골목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야.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 문제의 장소는 바로 이 건물의 지하실이야. 평소 소규모 공장으로 새를 놓던 곳이래. 공사. 어. 인근 주민들 사이에 은밀하게 퍼져가던 이 지하실에 관한 소문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게 돼. 문제의 지하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2002년 9월 17일) 오전 문제의 지하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어. 건물주 장 씨와 인부 김 씨. 장 씨는 이번 기회에 지하실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새를 놓기로 결심했어. 자, 저 보일러 놔야 되니까 저 바닥부터 까고. 그래. 화장실은 이쪽에 만들면 되겠네. 자, 장 씨가 가리킨 곳은 이 지하실로 내려오면 딱 보이는 이 역, 계단 및 창고였어. 이 창고 안쪽을 둘러보던 인부 김 씨가 고개를 갸웃해. 아무래도 너무 좁은데요. 저 안쪽에 뭐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창고 안쪽에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이 하나 있는 거야. 시멘트야. 폭은 1m, 높이는 60cm 정도 되는 구조물이 툭 튀어나와 있어. 이상하네. 이거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저거 그냥 깨버립시다. 전기 드릴을 가져와서 모서리부터 부수기 시작했어. 이 시멘트 구조물에 구멍이 뚫리자 어디서 갑자기 파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이상한 냄새가 퍼져. 마치 간장을 졸인 것 같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야. 어우, 이게 뭔 냄새야? 아유,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묻어놨나? 구멍이 커질수록 냄새도 점점 심해져. 그리고 잠시 후 시멘트 구조물 안에서 뭔가가 모습을 드러내. 이게 대체 뭐여? 일단 밖으로 꺼내보자고. 두 사람이 비닐 한쪽을 잡고 힘껏 잡아당기는 순간 비닐이 찢어져. 사람의 발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조용하던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뒤집힐만 해. 서울 서부경찰서 베테랑 김정현 반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 반장이 지하실 계단에 들어서는 순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계단 밑 시멘트에 묻혀있는 시신을 꺼내고 보니 말이 안 나와. 거먹게 변색된 시신은 바짝 말라있는 상태야. 시신을 비닐에 싼 다음 시멘트를 붓는 바람에 완전히 밀폐된 상태가 됐어.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미라가 된 거지. 이게 시신과 함께 발견된 옷이야. 옷이야? 긴 머리카락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보니 여성이야. 자, 셔츠와 치마 차림 그리고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두꺼운 겨울 코트에 쌓여 있었어.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 이 사진 속 중요한 단서 뭘까? 바로 사망 시기. 두꺼운 겨울 코트가 함께 발견됐으니까 계절은 겨울에 사망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렇지. 자, 감식반에 의하면 사망한 지 적어도 2년 이상 지난 것 같아. 와. 치아 상태로 미루어 봤을 땐 5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판단했어.
지난 17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하실 계단 및 콘크리트에 묻힌 채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혀. 시신의 얼굴은 시멘트 무게에 눌려 일그러져 있었어. 최근 몇 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아봐도 일치하는 사람 없어. 참 막막하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낼 방법은 하나 있어. 지문이야. 자, 김 반장은 지문 감식을 위해서 시신의 일부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로 보냈어. 의뢰를 받은 인물은 박희찬 팀장. 그는 변사체 지문 감식 분야에서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로 꼽히는 분이야. 시신의 손가락은 속살이 거의 남아있질 않았어. 쭈글쭈글 말라붙은 표피가 뼈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야. 일단 표피는 남아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그때부터 박 팀장은 지문을 되살리는 일에 매달려. 자, 박 팀장이 작업에 열중하는 동안 김 반장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 자, 지난 10년간 지하실을 썼던 세입자 명단이야. 경찰은 첫 번째 세입자 정 씨를 수소문했어. 하지만 그를 만나볼 수는 없었어. 그는 이미 사망한 후였어. 정 씨는 지하실에서 양복재단 공장을 운영했어. 그러다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 그는 이 일로 심한 우울증에 걸렸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 경찰은 두 번째 세입자 박 씨를 찾아갔어. 하지만 박 씨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또다시 허탕을 치게 돼. 박 씨도 이미 사망한 후였어. 암으로 사망했대. 자, 경찰은 허탈한 마음으로 세 번째 세입자 김 씨를 찾아가. 여성이고 47세.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어. 그녀에게선 아무런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 이제 남은 건 한 사람. 마지막 세입자 최 씨를 찾게 된 경찰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어. 최 씨가 운영하던 스웨터 공장에서는 총 9명이 일을 했었대. 직원이 많았네. 제법 있었지. 그런데 2000년에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 교통사고로 당한 거야. 근데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 이듬해인 2001년 두 명의 직원이 차례로 죽음을 맞이해. 한 명은 간암, 다른 한 명은 폐암이었대. 급기야 2002년에는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 사인은 당뇨병이었대. 자, 지하실에 새들어 살던 3년간 9명 가운데 4명이 죽음을 맞이한 거야. 지난 10년간 이 지하실에 있었던 사람 중 6명이 각기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또 한 명. 계단 밑에서 발견된 시신까지 포함하면 모두 7명이 사망한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온 이 죽음들. 그리고 뒤늦게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혹시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였을까? 네, 얼마 전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실에서 숨진 지 몇 년이 지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가뜩이나 오싹한 사건에 괴담까지 나돌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지하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1명이 자살한 것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사고나 병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니까 이 지하실에서 일어난 이 섬뜩한 사건은 널리 알려지게 됐지. 사람들은 이를 응암동 괴담이라고 불렀어.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멈춰있던 수사는 사건 발생 3일 후 급물살을 타게 돼. 정말? 과학수사대 박희찬 팀장이 피해자의 지문 채취에 성공한 거야. 그렇게 밝혀낸 피해자는 이정혜 씨. 55 미혼 여성이었어. 어쨌든 수사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활기를 띠게 됐어. 정선 씨에 의하면 언니가 실종된 건 5년 전, 1997년 5월이었대. 하지만 수사팀은 그 말을 듣고 좀 의아했어. 아까 잠깐만! 겨울 옷. 겨울 코트가 있었어.
그래서 겨울에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했잖아. 맞아. 하지만 피해자가 실종된 건 5월이라는 거야. 맞아.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지. 하지만 동생 정선 씨를 통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또 하나 얻게 됐어. 그때 언니가 빌려준 돈을 받는다고 누굴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자, 당시 언니가 알고 지내던 남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그 남자의 이름이 뭐라고? 주상철. 사실 동생 정선 씨의 진술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었어. 바로 언니의 실종 시점. 시점. 언니가 연락이 끊겼다고 한 건 97년 5월이야. 자, 그럼 경찰은 그 시기에 지하실에 있었던 세입자를 찾아야겠지. 지금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세 번째 세입자 김 씨야. 맞네, 아까. 세 번째. 경찰은 다시 한번 김 씨를 찾아가서 피해자에 대해서 물었어. 경찰은 피해자가 실종된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어. 그러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 97년부터 경기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공장도 멈춰 있었고요. 그때 마침 누가 지하실을 쓰겠다고 해서 빌려준 일이 있어요. 피해자가 실종된 97년 5월이면 지하실 공장을 그 사람에게 빌려준 시기라는 거야. 경찰은 지하실을 사용했던 그 지인의 이름이 뭔지 물었어. 그 남자 이름이요? 주상철인데요. 피해자가 실종되기 전 만나러 나갔던 남자. 그리고 피해자가 연락이 끊겼던 그 시기에 지하실 이 공장을 빌렸었다는 남자. 너무 일치해. 두 사람의 이름이 일치해. 주상철의 행방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어. 그리고 주상철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돼. 저기 저 주상철 아니야? 그 땅 안쪽에서 절을 하고 있는 50대 남자가 보여. 형사들이 다가가자 절을 하던 주 씨가 멈칫해. 주상철 씨, 이정의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주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어. 네, 제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997년 5월 27일 주 씨는 응암동에 있는 극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고 해. 그녀에게 빌린 1,2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어. 아니 배로 돌려주겠다고 한 건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돈이 좀 묶여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이자까지 다 준다니까요. 하지만 이사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는 무조건 돈을 갚으라고 주 씨를 닥달했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돼. 주 씨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핥히자 순간 화가 치솟았대. 그때 공교롭게도 주 씨의 눈에 들어온 물건이 있었어. 정 아니야? 그렇지 세정이지. 한 번의 가격으로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해. 그리고 그제야 겁이 덜컥 난 주 씨는 자신이 판매하던 여성용 겨울 코트로 그 시신을 쌌어. 겨울 코트 때문에. 피해자 사망 시기를 추정하는데 우리가 혼선을 좀 빚었었잖아. 피해자의 사망 시기는 실종된 5월이 맞았던 거야. 그 후 지하실에는 네 번째 세입자 최 씨와 직원들이 들어왔어. 살인의 도구가 그대로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왔던 거야. 심지어 그 시신이 숨겨진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면서 살았던 거잖아. 직원들의 연속된 죽음.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니었을까? 국과수에서 밝힌 사망 원인은 두 가지였어. 왼쪽 두개골에 골절이 있었고 두개골 골절이 사인으로 보여진다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질식사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주 씨는 이 쇠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부검 결과 살아있는 채로 시멘트에 덮여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주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돼. 우검사는 그를 강도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를 했어.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자,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응암동 암매장 사건은 마침표를 찍게 됐어요. 하지만 이 응암동 괴담은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세상에는 많은 괴담이 떠돌고 있잖아. 결국 괴담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